화면으로 확인을 하셨습니다만 이 시각적으로는 그렇게 호감이 가지는 않잖아요. 저는 아직 못 먹을 것 같아요. 저는 방송하면서 이 고수회를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래요? 진짜 바삭하고 식감도 괜찮고 새우과자 맛이 나서 이 정도면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요. 오늘 보니까 또 반갑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세를 몰아서 이 에코 프로틴으로 이제 식탁을 차린다고요? 맞습니다. 현재 에코 프로틴을 분말이나 환, 또 소고기 패티, 파스타, 두부 등등에서 다양한 형태나 소재로 가공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 식탁이나 반려동물의 식단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시간에는 이러한 다양한 요리들을 맛보는 시간으로 마련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 주 한번 가지고 오시나요? 드시겠어요? 네. 도전! 그래요. 사실 이 성장기 아이들은 물론이고요. 운동을 많이 하는 MZ세대들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단백질은 필수 영양소잖아요. 이런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는 에코프로틴 정말 인기가 많아질 것 같네요. 그러게요. 예, 다음 주 이 시간에 에코프로틴 이야기 3탄이 계속되는데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틴으로 차려지는 식탁은 어떨지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십시오. 앞서 그 체념 얘기를 했잖아요. 노래방에서 하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유지아 씨의 노래 가리워진 길을 오랜만에 드렸어요. 예,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이 노래를 들으니까 모르겠는데요. 떠나간 옛 여인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야, 요즘 우리 경제 상황이 이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요. 특히 지역에는 우리 부동산이 그런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이 그 가리워진 길을 밝혀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박동민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케인즈 학파에 실천하는 경제인 청주부동산 박동민 소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 손흥민과 친한 케인은 제가 알겠는데 케인즈는 누굴까요? 네, 저도 축구를 많이 좋아해서 케인을 좋아하는데요. 근데 케인즈는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이겨낸 뉴딜 정책을 만드신 분입니다. 네, 저는 경제학과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증권사를 잠시 이제 다녔었는데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어려운 경제 지표나 정책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 투자의 관점보다는 집과 부동산이라는 그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 부동산을 이끌 젊은 피를 모셨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싹 해결해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산적한 미분양 문제에 대해서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구 미분양은 지금 현재 대구시청 자료에 따르면은 2022년 2월 4,500가구를 넘었습니다. 이게 불과 1년 전에 비해서 한 22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미분양 증가, 8월부터 12월, 그리고 작년부터 이어진 미분양 증가 속도가 상당히 가파른데요. 대구의 미분양은 투기 과열지구 해제와 조정 지역의 해제 등의 부동산 정책이나 금리 인하 등의 금융 정책, 정부의 부동산 세금 완화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당분간은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예, 뭐 도표로 보니까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부동산은 역시 이제 현장을 눈으로 직접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선 리포터와 같이 나갔다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조금 더 심각했었는데요. 과연 우리 대구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익숙한 풍경인데 여기 범어내거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근의 한 아파트 견보주택을 찾았습니다. 여름이 왔는데 뭔가 약간 좀 쌀쌀하면서 좀 그렇네요. 네, 꼭 더웠다가 추웠다 하는 게 부동산 시장 같습니다. 아하. 네, 그럼 현장 가셔서 오늘 미분양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온도를 확인하러 한번 가시죠. 네. 이거 발걸음이 좀 무겁네요. 계절은 여름으로 가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좀 거꾸로 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요즘 날씨처럼 이게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던데 전국적으로도 미분양이 많고요. 지역의 경우도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웨어하우스에 오면 항상 좀 설레는 그런 기분이 있어요. 네, 뭔가 좀 새로운 걸 그런 느낌이 들죠. 여기 있네요. 단지가 한 동, 두 동, 세 동,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네. 이게 미분양이 그래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대구의 미분양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관계자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델하우스
건수가 예전에 비해서 좀 조용한 것 같아요. 네, 금리가 계속 좀 오르고 대출 규제도 촘촘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싼 이자를 내가면서 아파트를 사겠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분양 시장 봤을 때 지금 계약하고는 어느 정도가 되고 있나요? 최근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요, 90% 계약률이 이제 돌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네. 그러면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하루 평균 4팀에서 5팀 정도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수도권이나 이제 경기권 이런 쪽에서도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방문하시고 계십니다. 외지에서까지 이 관심을 가지는 어떤 요 단지의 어떤 강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이제 조정지역이 해지된다는 지금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 심리가 상당히 이제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고요. 게다가 이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이제 이슈 때문에도 원자재 값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조건들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아파트가 이제 분양되는 시점에서 분양가가 많이 상승될 것이다. 야, 이제는 그러면 저점을 찍었다. 네,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또 어떤 분들은 아직 더 기다려야 된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아직까지 조금은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개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더 떨어진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나마 여기는 뭐 90% 정도 분양이 됐다고 하면 다른 곳보다는 괜찮은 편이네요. 네,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예전에는 매수자들이 쫓아가듯이 매수를 했다면요. 지금은 상당히 계산된 분위기로 상승폭 자체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눈치 보기 장세라는 말이죠. 항상 노리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 이런 거 해제돼서 뭐 대출이 좀 여유가 되고 한다면은 지금 뭐 이제 뭐 물량도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가격은 저렴한데 아직까지 접근하기엔 조금은 힘에 붙이지 않는가 싶어서 뭐 솔직하게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량도 뭐 그렇지만 심리적인 측면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매수 심리가 조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야, 이 부동산 경기가 또 현장에서 와보니까 느낌이 좀 다른데 네, 모델하우스 이야기 들었지만은 우리 또 부동산 소장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쪽 가운데로 오시죠. 네. 저희가 이제 모델하우스 갔다가 왔는데, 모델하우스에서는 아무래도 그래도 다시 좀 살아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이 현장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요즘 부동산 경기가 저희가 체감하기에는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예, 살아나는 건 아직까지 느껴지진 않고 있고요. 예. 그 말은 아무래도 이제 수수료 받은 지가 좀 됐다. 네, 그렇죠.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미분양이 많이 줄고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여기 분위기 자체는 어떤지 뭐 줍줍하신 분들이 있으신지. 줍줍 문의는 거의 잘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신중하게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래서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확실히 온도 차이가 좀 나네, 그죠? 네. 혹시 뭐 다른 집들은 다 중개 많이 하는데 이 집만 좀 약간 좀 그런 거나 너무 짓궂은 거 그럴 아니에요? 수도. 수수료 받은 지가 좀 됐다. 네, 그렇죠. 근데 뭐 저희 옆에 소장님도 그렇고 예. 저희는 뭐 이웃 사촌으로 정보도 교환하고 뭐 정책 바뀌는 게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또 거의 뭐 같이 네. 공동 중개 네, 많이 공유를 하니까. 많이 하는데 예. 다들 똑같이 힘드시다 하시더라고요. 네. 실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투자 격언 중에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라고 했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보신 것처럼 대구는 지금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를 보니까 뭐 10전 10패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인데 사실 집은 필요한데 왜 미분양이 이렇게 많이 나는 걸까요?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건데요. 특히 전국에서 대구 미분양이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아무래도 금리 인상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는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시도별 기준으로 5번째로 높은 데 반해서 지역 내 총 생산 기준으로는 시도별 기준 전국 하위권입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대출은 높은데 소득이 낮은 구조이기 때문에
대구의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출이 좀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문제는 또 대구의 부실 위험 대출 연체율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구 경북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요. 대구 지역의 부실 위험 대출자의 연체율은 4.3%로 전국 광역시 평균 3.2%보다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2008년 미국에서 신용등급이 낮았던 서브프라임의 등급에서 연체율이 7% 넘으면서 부동산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요. 대구 지역의 부실 위험 대출자의 연체율도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집값은 뭐 크게 변동이 없는데 대출 금리는 크게 오르고 있다. 어려운 사정임에는 분명한데 네. 그렇다고 꼭 대구 부동산 시장이 위험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증가하면서 금리도 같이 인상되고 있는데요. 주택 보유자들은 이자 비용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지만요. 현재 연준에서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3월 물가 상승률 고점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희망이 좀 느껴지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네. 지금처럼 또 물가가 급등해서 금리를 인상했던 적이 과거에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결과가 나왔었나요? 네, 맞습니다. 하우스 푸어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예. 건데요. 2011년도에 그런 신조가 생길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물가 상승률이 하락을 하고요. 다시 금리도 인하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이겨내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대구의 미분양이 2만 가구 이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를 소화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위기는 맞습니다. 근데 위기가 기회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기회가 아니어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무주택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대구 부동산이 미분양이 증가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모습 또한 부동산 사이클상에서 존재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 지나면은 대구 부동산 또한 좋아지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미분양의 아파트는요, 지난 10년간 수치가 가장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회복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이